안녕하세요.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기 5차 시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사기 조심, 디지털 금융 범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전체 10차 시 중 5번째 시간입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디지털 금융 범죄의 의미와 유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문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건강검진과 관련한 문자 메시지 이용 사기를 당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는 국민건강검진통지서 검사 내용 확인이라는 글과 함께 한 사이트에 연결되는 링크가 있었습니다. 사흘 전 건강검진을 받았던 A씨는 화면에서 지시하는 대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후 무언가를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뜨자 A씨는 설치, 예 등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서는 아무런 결과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고 A씨는 그제서야 스미싱에 걸렸음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금융 범죄의 유형은 무엇이 있으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의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키워드는 큐싱, 피싱, 스미싱, 보이스피싱, 디지털 금융 범죄 예방 방법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 디지털 금융 범죄에 대해 학습하며 실천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디지털 금융 범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금융 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금을 송금 또는 이체하도록 하거나 소액 결제가 되게 하는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금융 범죄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디지털 금융 범죄는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범행이 이루어집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범죄 행위를 합니다. 개인정보 노출, 범죄 연루, 자녀 납치 등으로 피해자의 심리를 압박합니다.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의 전화번호가 발신 번호창에 나타나도록 발신 번호를 조작하여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피싱 사이트 등의 금융 거래 정보, 계좌번호, 이체 비밀번호, 보안 카드 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 금융 거래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인하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획득한 예금 통장을 사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금융 범죄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디지털 금융 범죄의 유형은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몸캠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이 있으며 수법으로는 전화, 메신저, 악성 코드 감염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앱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 내용으로는 자금 이체 요구, 개인정보 등 정보 탈취, 불법 결제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범죄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싱이란 프라이빗 데이터인 개인정보와 피싱인 낚는다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속이거나 협박하여 개인정보 또는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을 의미합니다. 피싱의 유형으로는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몸캠 피싱 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이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하기도 하며 또 가족이 납치되었다고 하면서 금전의 이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가족이 납치되었다고 하면서 금전의 이체를 요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법이 있을까요? 보이스피싱의 유형으로는 저금리 대출 등을 조건으로 수수료나 선이자 등을 요구하는 대출 사기형, 검찰이나 금융당국 등을 사칭하여 접근한 후 범죄 수사, 피해자 자금 보호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요구하는 기관 사칭형, 자녀의 납치 또는 사고를 빙자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납치, 사고 빙자형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대출을 사칭하거나 명함, 공문, 고소장, 구속영장 등을 위조하면서 피해자를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어서 더욱 주의해야겠습니다. 메신저 피싱이란 메신저로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이체하게끔 유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가족을 사칭하여 스마트폰을 분실했다고 하면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코드를 문자로 보내달라는 수법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화면과 비슷한 문자를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면 특정 앱을 깔게끔 유도하며 앱을 깔아서 실행을 하면 핸드폰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넘어가게끔 하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몸캠 피싱이란 링크를 누르게 한 뒤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 알몸 채팅 및 금전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카오톡이나 SNS 등을 이용하여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밍이란 피싱과 조작하다의 합성어로 피해자 PC를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시켜 정상적인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되도록 조작한 후 금융 거래 정보를 빼내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해커가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피해자는 수집한 금융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가짜 사이트에 들어간 피해자는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해커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금융 정보를 탈취한 뒤 이러한 금융 정보를 이용하여 예금 인출을 시도합니다. 스미싱이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유도하거나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개인정보 또는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말합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나 주식과 같은 현안 이슈와 맞물려 문자 메시지를 통해 특정 웹페이지로 유도하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벌금 통지서가 날아왔다는 문자가 오고 링크를 클릭하면 경찰청과 같은 웹페이지로 이동을 시킵니다. 경찰청 웹페이지는 진짜 경찰청 웹페이지가 아닌 사칭한 경찰청 웹페이지입니다. 이 웹페이지에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그 즉시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메모리 해킹이란 피해자의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해 정상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거래 오류를 발생시키거나 팝업 창을 띄워 금융 거래 정보를 입력하게 한 뒤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수법을 의미합니다. 스미싱이나 다른 피싱 방법과는 달리 이미 PC 메모리에 악성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어서 정상 사이트를 입력하더라도 거래 오류를 발생하거나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게끔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디지털 금융 범죄의 피해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파밍, 스매싱 등 신종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상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중 하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금융사기를 저지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습범인 경우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범죄의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찰서에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결제 피해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자와의 결제 내역 그리고 대화 내용을 증거로 수집하여 사이버 수사대에 넘기면 더욱 원활한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예금 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지급 정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디지털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둘째, 금융회사의 보안 강화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합니다. 금융회사는 온라인을 통해 보안 승급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합니다.
인터넷 뱅킹 거래 중 보안 카드 번호 등을 입력을 요구할 경우 또는 이러한 팝업 화면이 뜨는 경우 해당 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즉시 거래금융회사에 문의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아이디, 패스워드, 통장 번호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뱅킹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도 거래금융회사에 문의하도록 합니다. 금융회사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백신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제거합니다.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 매체를 사용합니다. 예금 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지급 정지 요청을 합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 문자의 링크를 클릭했을 때 앱을 설치하게끔 한다면 즉시 앱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제 디지털 금융범죄 유형에 따른 예방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금 통장, 현금 카드나 체크카드 등의 양도, 양수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유출된 금융거래 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 처분합니다. 현금 지급기로 유인하면 절대 응하면 안 됩니다.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의 내용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카드론 대출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 카드론 이용 거절 신청을 합니다. 홈페이지 주소가 net, co.cc, so.ho 등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피싱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휴대폰 소액 결제를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114를 통해 이용 한도를 최소로 줄이거나 소액 결제를 차단합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않고 지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라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클릭 전에 확인 전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합니다.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 강화 방법은 스마트폰의 환경 설정, 보안, 디바이스 관리에서 알 수 없는 출처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체크를 해제합니다. 이 환경 설정 방법은 안드로이드 폰에 해당합니다. 스마트폰용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바이러스를 탐색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파밍과 메모리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용자들은 정상적인 인터넷 뱅킹 절차에 따라 이체가 완료되면 그 즉시 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소비자가 입력한 수치 계좌 및 금액으로 이체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백신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탐지하고 제거하는 것을 생활화합니다. 실시간 탐색 기능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바이러스를 검사합니다. 무료 다운로드 등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를 받지 않습니다. 컴퓨터, 이메일 등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등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디지털 금융범죄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계좌로부터 자금을 송금 또는 이체하도록 하거나 소액 결제가 되게 하는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금융 범죄의 특징으로는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점,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범죄 행위를 한다는 점, 개인정보 노출, 범죄 연루, 자녀 납치 등으로 피해자의 심리를 압박한다는 점, 발신 번호를 조작하여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점, 피싱 사이트 등에 금융 거래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인한다는 점,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획득한 예금 통장을 사기에 이용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범죄의 유형으로는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 해킹 등이 있습니다. 피싱은 피해자를 속이거나 협박하여 개인정보 또는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몸캠 피싱 등이 있습니다. 파밍은 피해자 PC를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시켜 정상적인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조작한 후 금융 거래 정보를 빼내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수법을 의미합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유도하거나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개인 정보 및 금융 거래 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의미합니다. 메모리 해킹은 피해자 PC 메모리의 악성 프로그램으로 정상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거래 오류를 발생시키거나 팝업 창을 띄워 금융 거래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수법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금융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않고 금융회사의 보안 강화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하며 금융회사는 온라인을 통해 보안 승급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합니다. 인터넷 뱅킹 거래 중 보안카드 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하는 팝업 화면이 뜨는 경우 해당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뱅킹 거래가 비정상 종료되는 경우에도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합니다. 금융회사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백신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차단합니다.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을 자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를 받지 않습니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 매체를 사용하고
예금 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지급 정지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안전하기 5차 시 디지털 금융 범죄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